반갑습니다. 해인도 비결명리의 혜인입니다. 자, 오늘은 을사년의 총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갑술달이 가고 을해달이 이제 내일 모레면 오니까 을사년을 한번 다룰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여기 앞 화면에서 보듯이 을사년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아요. 뒤에 지금 배경이 아주 붉고 뜨겁죠. 자,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많은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제목은 스피커가 온다. 스피커. 스피커는 터뜨리는 거잖아요. 알리는 거잖아요. 나는 네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면서 꾹 다물고 있던 갑진년에 꾹 다물고 있던 스피커들이 드디어 을사년에는 확성기를 틀 겁니다. 아,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겠지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다 하는 얼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니까 예, 자기 개인의 감정은 조금 두고 한번 공부 차원으로 해보도록 해요. 네. 우리 도비결 공부는 늘 일반 명리하고 비교를 좀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일반 명리에서는 이 일주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일주론을 하겠지만 일단 일반 명리는 일주를 너무 강하게 이제 다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일간 중심 관법이 자평명리에서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과법들이 자평명리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의 그 인기도 있고 중요성도 많이 생각을 하나 봅니다. 중요하지만 도비결에서는 일간 월지론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게 일간이고 월치죠. 왜냐하면 을사년이라는 것은 일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을은 일간으로, 사는 월지로 갑니다. 그래서 도비결은 항상 일간과 월지를 이렇게 짝으로 나와가지고 해요. 사실은 이게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냥 너무 습관이 되니까 바꾸기가 좀 힘들겠지만 도비기로 공부를 한번 한강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연운이 오면요. 평소에 해가 바뀌면요. 천간은 천간 글자는 일간으로 가요. 자, 일간으로 을, 아이고 색깔이 아잘 안 보인다. 을, 그 다음에 치지는 월지로 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앞 화면에도 있었지만은. 자, 이거 제가 미리 지금 쓰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음, 여기 안 돼 있군요. 그렇구나. 그래, 보세요. 을이 일주로 올라갔어요. 일간으로 올라갔어요. 산은 월지로 갔죠. 자, 일간은 나의 마인드이고 잠재 능력이고 실천 욕구라고 했습니다. 월지는 환경이에요. 환경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계절 환경, 시간 환경, 공간 환경, 뭐 인연도 다 환경이라면 환경인데 그 인연들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같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예. 을의 일간 마인드는 나 활용할래 입니다. 배웠으니 이제 마음껏 활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사화의 이 환경은 난 조직 속에서 펼칠 거야. 쉽게 말하면 조직 속에서예요. 조직 속에서. 예. 이제 사화의 환경은 조직 속에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지를 시간 환경으로 본다는 것은 계절을 본다는 뜻이고요. 공간 환경으로 보는 것은 방향을 본다는 뜻이고 두 가지 환경이 가지는 많은 내적 의미를 읽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주 공간 환경이라는 것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란 월지 글자가 속하는 계절로부터 시작돼요. 월지 글자가 속하는 계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예. 이거 봄이에요. 봄. 예. 봄은 자축인묘라는 달이 봄에 들어가요. 어? 작은 축이 겨울이다. 해자축 겨울이죠. 예, 해자축 겨울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결에서는 이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왕지는 두 계절에 걸쳐서 봅니다. 천천히 공부할게요. 일단 자축인묘는 봄에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묘진사오는 여름에 들어가는 글자예요. 춘하추동에서 여름. 그 다음에 오미신유는 가을의 글자예요. 그 다음에 유술해자는 겨울의 글자랍니다. 이거 진짜 처음 너무 어색하죠?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하게는 못합니다. 다음에 지식 공부할 때 아주 자세히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가 365일이 있다면, 아이고, 이거 왜 이랬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동그랗게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양음으로 나누죠. 또 양음은 어떻게 나눠요? 또 양음으로 나누죠.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결에서는 이제 이분이지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그렇게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개로 나누고 나눈 가지에서 또 나눈 두 개의 영역에서 또 두 개의 가지가 나간다고 이제 이분이지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일반 명리에서는 여기를 봄이라고 하잖아요. 여름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겨울. 예, 맞습니다. 도백길에서도 여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자라는 거죠. 여기가 오라는 거죠. 여기가 묘라는 거죠. 여기가 유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자는 이렇게 걸려 있어요. 묘는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오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유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의 반은 봄에 들어가고 자의 반은 겨울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묘의 반은 봄에 들어가고 묘의 반은 여름에, 오의 반은 봄에, 오의 반은 가을에, 유의 반은 가을에, 유의 반은 겨울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축, 인이 있고, 묘, 진, 사가 있고, 오, 미, 신이 있고, 유, 술, 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이분 이지 이걸로 가지고 도비결은 거의 모든 것을 해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관법이, 저는 도비결의 이 관법을, 이분 이주 관법을, 공부하고 나서, 정말 이게 자연의 명리다. 자연 질서를 그대로 읽어내는 명리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진짜 도비결 명리의 관법을 공부를 해보다가 보면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처음이라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계절의 그 달은 자축인묘달이고, 여름 글자는 묘진사오, 자, 가을 글자는 오미신유, 겨울 글자는 유술해자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은 바뀌지만 대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태어난 계절과 공간적 고향은 변함이 없죠.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데 타향에 나가서 산다고
고향이 없어집니까? 고향이 달라집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 깊은 인식 속에는 고향이 항상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어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월지를 떠나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월지를 바탕하여 변화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월지에서 생겨납니다. 내 삶의 성공 여부는 이 월지와 월지 속 지장간이 정간에 어떻게 투과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정관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해야 할 잠재 능력이라고 했고요. 하늘이 부여한 미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실천 마인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정관 중에서 을목은 아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활용하라는 미션을 받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는 것에 방점 찍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마음껏 활용이 될까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공부하고 습득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을은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찰박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지식이 얄팍한 느낌이 금방 뽀롱이 난다고요. 자, 만약 갑진년인 2024년에 진토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공부를 했거나 새로운 능력을 습득해 두었다면 을목은 을사년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배운 지식을 펼치기 아주 좋은 기회라서요. 갑진년의 주인은 갑목이 아니라 사실 지상간에 숨어 있었던 을목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진은 본 글자가 아니라 여름 글자입니다. 이 얘기하면 전부 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겠죠. 꼬리를 날릴 수도 있어요. 진토는 임묘진의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글자인데, 을은 화초라서 봄의 글자인데, 예,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을은 여름의 진신이에요. 예, 진용이라고 우리 이제 예, 도비백일에서 하는데 여름의 진신입니다. 그런데 갑진은 우리 궤도, 우리 간지 궤도를 나중에 살펴보면 여름 글자, 가을 글자 그 궤도들이 있는데 갑진은 무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글자거든요. 그래서 을목 또한 여름의 진신이고 하기 때문에 갑진은 여름 글자였습니다. 여름의 주인은 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에도 합이 펼치지 못하고 을이 행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밤년에 많이 배워놔야 이제 을년에 되면은 써먹을 수 있는데 필요하면 내년에는 또 사화야. 얼마나 많이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을목에게 을사년은 진짜 펼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갑진년의 지식이나 능력을 습득해 놓지 않았다면 을사년에 펼치다가 지식이 얄팍한 게 뽀록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뭐 을해월 들었으니까 을해 병자 이게 사달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라도 새로운 공부를 집중해서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지는 환경이며 계절이며 공간입니다. 제 강의를 지금까지 쭉 따라오신 분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지지는 환경이며 계절이며 공간이라고. 그리고 천간은 마인드이며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며 잠재된 나의 개발해야 될 잠재 능력이며 실천력. 실천력이라는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예, 실천력이기도 합니다. 예, 사회의 환경은 사회 체계 속에서의 조직 환경입니다. 나중에 아까 이분이지를 공부를 하면요. 그 책에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지에서 하기로 해요. 조직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직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빠진 조직은 조직으로서의 생명성이 상실되었죠. 뭐. 을목이 사화라는 조직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가 있음을 지장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장간 무토 있죠. 요 지장간 여기 무토, 중기는 경금, 봉기는 예 병화입니다. 무토는 외부의 변화를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글자고, 경금은 목적을 가지고 을목을 기다리는 글자고, 병화는 역할자로서 을목을 기다리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을목이 보세요. 경금도 을목을 기다리고, 병화도 을목이 기다리고,
을목은 간목에서 검진년에 공부해놨으면 펼치기에 좋고, 을목에 지금 완전 전성 시대죠, 내년이. 자, 무토의 키워드는 외부 인식력과 노력 때 무대라고 했고요. 무대 뒤에 숨어서 나아갈 때를 기다리는 경금은 을목과 합하려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글자 병화예요. 병화의 키워드는 미래의 목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훌륭한 운영자 등에 있어요. 등이에요. 사화 속에서는 경금의 희망을 바라보는 무토가 마음대로 안 될 때 욱 튀어오르는 병화를 맞고 있는 형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말이 조금 어렵나요? 그 무슨 소리냐면, 경금은 미래로 나아갈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금은 미래에 뭐 할 겁니까? 을목하고 합하려고 하는 희망이잖아요. 그거를 무토가 마음대로, 이게 그 희망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이게 병화가 욱 튀어오르는 병화를 이 무토가 막고 있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화 속에서는 지장간에서는 일들이 아주 막 많이 일어납니다. 미래의 글자 경금의 키워드는 나만의 기술을 단련하는 거예요. 뭐 타러요?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죠. 누주려고, 얼먹주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품 만들어내는데 그거의 이유는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는 거죠. 상품을 출시한다는 뭐요?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잖아요. 그러나 무토는 항상 때를 기다립니다. 워워 하면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병화를 써라고 하고 있어요. 병화는 뭔가요? 인문계의 꽃받침입니다. 인문계의 꽃받침. 사람을 잘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 병화예요. 사람을 잘 운영하면 당연히 공경을 받잖아요. 기와 명예를 얻습니다. 귀하다는 것은 스스로 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람을 귀하게 만들 때 본인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스승. 예, 스승처럼. 우리 그 금생수, 이제 생에서 금생수 했는데,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관계 얘기했죠. 금생수나 이 비슷한 거예요. 이 을생화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금생수는 뭐다, 을생화는 뭐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비슷한 양상이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리학은 어쩌면 상상의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병화가 공경을 받고 기와 명예를 얻을 필수 조건은 겸손과 소통력입니다. 왜? 어린 간목과 조금 성장한 을목을 잘 키워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요. 그러면 그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배치해놓고 나서 내가 위에니까 너 그러지 마라. 얼마 전에 그 화면 하나 봤잖아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한동훈 대표가, 아이고, 참, 윤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면담하러 갔을 때 그 사진을 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취조실 아니야? 이런 생각. 그거가 병화가 되어 놓고 본인이 소통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겸손하지 못하고 귀를 열어놓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화는 그래서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모습이.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의 하는 일을 너무 강하게 이제 반발해 나가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어떤 방법론에서 조금 더 유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병화는 이미 자수로부터 공부를 해왔어요. 더 요구되는 것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눈높이 소통력을 키워야 이제 익어갑니다. 그렇게 익을 시간을 무토가 딱 옆에서 기다리면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해서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십성으로는, 을사가 십성으로는, 을 밑에 사화는 십성으로는 뭐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의 키워드가 뭡니까? 다 아시죠? 우리 보통 상관은 정말 멋집니다. 제가 보면은, 막, 그,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도 있으면서 의리 있고 촛불 들고 나가는 그런 총 내매는 그런 멋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촛불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또 요거는 좀 좋다고 느껴지는 그 글자잖아요. 근데 타인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보기 좀 느껴지지만 단점으로 느껴지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게도 활용해요. 약점을 발견했어. 단점을 발견했어. 단점을 찔러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온화하게 얘기해가지고, 승화해가지고, 장점화 시킬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할 때, 이 상관의 매력이 발산하는 거예요. 자, 즉흥적 언행입니다. 이거는 좀, 즉흥적인 거는 별로 좋지는 않겠죠. 나중에 스스로 후회할 때가 생기니까요. 자,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어울린다. 빨간색 부끄러워 잘 안 입고 한데 용기를 내서 빨간색을 입고 한번 출근을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와, 빨간색 어울린다 이러면 거짓말부터 계속 빨간색 입는 거예요. 식신하고는 다르죠. 식신은 누가 빨간 거 어울리네 했지만 집에 가서 거울을 봐요. 아까 우리 동료들이 빨간 거 어울린다 했는데 딱 거울을 보는데 잘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빨간색은 좀 과했어. 그러면 노란색 잘 안 입어요. 입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상관처럼 내일 또 빨간색 입고 안 나간다고요. 조금 다르죠. 자, 재수 많은 손오공입니다. 상관은 손오공은 재주도 많고 영리하지만 사실 좀 부정적으로도 많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놀아봐야 부처 삼장법사 손바닥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순발력, 제어력이 이게 오타가 나요. 부족합니다. 순발력, 제어력이 부족하고 빠졌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거 뭐 오타가 하도 확실은 않네요. 순발력은 굉장합니다. 제어력은 부족합니다. 이거 아까 고치면서 제가 확실히 못 살폈네요. 제가 상관성이 있다가 보니까 이래 좀 즉흥적인 거 있어요. 맞아요. 저를 보면서 상관성을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더 야무지게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희생과 봉사 정신이 상관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상관은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앞장서거든요. 어쩌면 보살 정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총대 맵니다. 앞에 나가서. 뭐, 식당에 한번 친구하고 같이 가보세요. 음식이 이제 나오는데 반찬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뭐 편인이나 뭐 다른 병관이나 이런 이렇게 좀 명예나 이렇게 아웃풋이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먹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상관이 다 불러줍니다. 상관이. 사장님, 저기 콩나물 좀 넣어요. 상관이 합니다. 참 상관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죠. 자, 연예인 기질 많습니다. 상관성 없는 사람이 연예인 하기에는 좀 갑갑하죠. 우리가 볼 때 장동건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이지만 뭔가 상관성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점잖은 느낌이 있지만 연예인으로서는 그래서 대중적이지 못한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솔직 담백합니다. 아이디어 맨입니다. 아주. 그래서 현대에 각광받는 십성이 상관이에요.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보다는 상관이 있는 사람이 훨 좋더라고요. 문제는 네. 상관은 통념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아우르는 에너지가 있는데 문제는 인성이 없을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인성은 부정성을 잡아주는 십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상관을 더 상관의 날개를 더 달아주는 십성은 재성이랍니다. 부정성을 잡아주는 십성은 인성, 긍정성의 날개를 달아주는 십성은 재성, 그래서 상관은 인성과 재성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내년에 을목이 인성과 재성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뭐. 상관 중에서 가장 상관성을 발휘하는 상관이 사화상관이에요.
한마디로 만화방창입니다. 제가 뒤에 이 배경 이미지를 만화방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좀 실감나게요. 실감나게. 자, 건강 한번 챙겨볼까요? 건강은 제가 이게, 적, 저기, 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딱 맛이 떨어진다고 저는 자신 있게 솔직히 말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 그런 글자가 들어오면서 그런 장기에 자극이 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요즘은 현대인들은 운동 유무에 따라서 자기 관리 유무에 따라서 너무 많이 그 건강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건강은 이렇다 하고 걱정하시면 안 돼요. 자, 차고 어둡고 냉한 기운이 강한 명절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고 냉하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을사년이 조금 기대가 되기는데요. 그래도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천극지충은 더 오히려 몸이 아프다고 그러죠. 근데, 내년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청각지충 때 건강이 망가지는 것은 조후가 한쪽으로 더 과하게 보태지기 때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후가 오히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가지고 뭐 얼신충 이런 거 가지고는 내 건강을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차고 어둡고 냉한 기운이 강한 명제는 어느 정도 조후가 해결되어서 오히려 건강이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화다한 사람이죠. 화가 많거나 뜻은 사주는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물론 병원년에 비하면 아직은 좀 멀었지만 을사년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이러신 분은 병원년이 좀 걱정될 것도 같아요. 그래도 뭐 열심히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러면 잘 넘어가실 거예요. 이 이제 화에 해당하는 부위가 이제 이 혈관과 심장과 소장 등이에요. 기존에 이제 화다한 들이 내년에 이제 을사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 문제, 심장 문제, 소장 문제를 조금 한번 챙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화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잠시 동안은 비슷한 증상을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없던 글자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렇지만은 곧 적응하고 나면 이제 괜찮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 이제 을목이 보면 시신경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아주 가는 어떤 신경다발, 뭐 머리카락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시신경, 또 혀는 이제 소장의 구멍이 이제 혀이기 때문에, 심장의 구멍이 혀라서 그게도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는 정신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이제 명상이나 어싱 이런 거 하면서 어, 산에서 조용히 산책하는 이런 일들로 자기 에너지를 조금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유운성 성자가 또 빠졌네. 이런. 참. 십이운성으로는, 예, 목욕지는, 목욕은 십성에서 상관하고 비슷해요. 아예 같은 기운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같은 거 할 수 있겠어요? 아예 십이운성과 상관은 아예 그냥 그 진료 자체가 틀린데요. 십이운성은 천간이 지지에 뭘 달고 왔느냐에 따라서 받는 어떤 힘이잖아요. 힘의 크기. 6가지로 딱딱 구분해가지고 거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12가지로 참. 12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상관은 우리가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십성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똑같다고 할 수 없어요. 어, 그래서 비슷한 기운이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욕제는 아주 예뻐요. 속내를 숨기지도 못하고 환하게 드러나요.
속으로 좀 슬퍼도 사람들 앞에서는 활짝 웃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나겠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무,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너무 드러나면 늑대들이 잡아먹어요. 늑대가 뭐 남자가 여자를 잡아먹는 게 그 늑대가 아니고요. 나를 너무너무 드러내면 그거를 못된 사람들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순수한 것은 순수한 그대로 받아주고, 어, 잘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먹잇감이 돼요. 전 그게 마음에, 저도 먹잇감이 너무 많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도모하려거든 장고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릴게요. 즉흥적인 기운이 강해서 생각하면 바로 행동할 수도 있으니 생각이나 말이 행동으로 툭 튀어나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호흡 3번 하십시오. 호흡 3번 하면 금방 어, 했던 생각이 저리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급했던 마음이 화가 나는 마음도 가라앉아요. 음. 저도 지금 막말이 빨라지면서 조금 올라가는 텐션이 가라앉았습니다. 자, 또 문제는 풍수군이군요. 풍수군. 내년에 풍수군이군요.